여러분, 대출을 못 받아서 신체 장기라도 팔까? 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이 숨막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인데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60대 남성이 강경변증에 걸린 30세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리라고. 저는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잘 아냐고요? 여러분, 저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15억이 넘습니다.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게다가 저는 매일경제TV 대표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요 안 해줍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출을 여기저기 가서 알아봤다고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했던 농협은행하고도요. 원래 해주려고 했던 대출이 더 줄어버렸어요. 원래 5천만 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검색을 했다는 이유로 많이 다녔다는 이유로 이게 뚝 떨어져서 2,300만 원 해주더라. 2,200만 원을 해주더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빚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 살 때 빚이 있어서 저도 주택담보대출에 빚이 있죠. 저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이분이 아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 거 저는 이해가 되고 결국은 구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갈수록 아들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생각하면 장기 매매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왜 돈을 빌릴 수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전년 대비 2021년 대부업 이용자 감소율입니다. 19.37%예요. 2020년 대비해서.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이용자 감소율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대부업에 가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금융권은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 236만 7천 명이었어요. 236만 7천 명. 그런데 2021년에 112만 명이에요. 2020년 138만 9천 명에 비하면 이게 19.37%가 떨어졌지만 지금 2017년에 비하면 여러분 보세요.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보다 더 심각하죠. 10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100%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포퓰리즘은요. 결국 말입니다. 국민들을 골병들게 한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앞서 일용직 근로자 이야기처럼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빌려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보기에는 달콤한데요. 파장은 모두가 당하는 그런 사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럴까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쉽게 말하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아니라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7월부터 20%로 낮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당시 39%인 이 대출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16년에 27.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결국 또 7.9%를 나눠서 2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고 그러면서 대부업체가 이 상황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그 기본적인 세율이요. 예, 금리가 적어도 26%가 넘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26%. 그게 근래 세미나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2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업체는 문을 닫든가 그렇지 않으면요. 대출을 굉장히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담보 없이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니면 내가 망하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대부업체가 이게 실제가 됐다는 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249개의 대부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입니다. 94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올해는 더 줄어들 거예요. 1등 업체들이 줄줄이 지금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아요. 리드앤코프 같은 경우도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2018년에 1,500개, 2019년에 1,355개, 그리고 2020년에는 1,077개죠.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최소한의 이게 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떼이는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게 이자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만큼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떼이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떼이는 돈 때문에 최악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업체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2017년까지 13조 9,058억 원의 대출을 해줬지만 2021년 현재 10조 9,866억 원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도 잘 안 해주고요. 무려 말입니다. 3조가 줄어들었죠. 3조가. 이게 2018년 제일 많을 때 대비해서는 4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대출 받아요? 대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용사회라는 기본 전제하에 1금융권은 대출금리가 좀 싸고요. 2금융권은 조금 더 비싸고요. 3금융권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1금융권에서도 빌릴 수 있고 2금융권에서도 빌릴 수 있고 3금융권이라고 하는 대부업에서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니까 이게 3금융권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2금융권으로 흡수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왜? 법정 최고금리가 20%니까 요즘 카드회사나 저축은행들 웬만하면 그 회사, 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나 저축은행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뭐 금리가 14% 15% 가는 건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거의 뭐 대부업하고 금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용사회에서 다양성이 무너진다면 저는 금융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싼 금리로 받는 거 좋죠. 그런데 누구나 싼 금리로 받으려고 그러면 신용도가 누구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신용도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계속 대출을 해준다? 정부 감당 안 됩니다. 정부가 뭐 돈이 얼마나 많다고 정부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민간을 다 아우를 만큼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도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말입니다. 포퓰리즘적으로 이거 없애야 돼. 이러면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라도 팔아서 아이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춘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경제를 모르고 무식한 게 그냥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하는 것은요, 나라를 붕괴시키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냥 돈 막 찍어서 그냥 뿌린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획일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을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예요. 결국 말입니다. 대부업은요 이대로 가면 아마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만큼 못 사는 사람, 취약계층에게는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집이 있는데도 대출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대출 받으려고 하면요 진짜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대출 받는 것은, 그리고 이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출 받는 것은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거든요.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큰 대신에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 민간주도 성장을 이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을 하면요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지 않고 다시 매일경제 TV 사장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마이너스 대출도 1억씩 해줄 거예요. 1억씩. 뭐 더 크기도 하겠죠. 2억까지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가장 빠르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장기를 팔아서 아들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거, 이것은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언론사에서 나와서 제가 실제로 자영업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군자 같은 그런 생각은 요즘은 제가 접고 있어요. 모든 일이 가능한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제대로 잘, 그래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